자, 우리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우리 우성의 법칙은 얘기를 했죠. F1에서 나타나는 형질, 아마 두 개의 유전 단위 중에서 하나가 다른 쪽을 마스킹해서 우리가 셀월 세포벽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이 이것에 돌연변이가 돼서 셀월을 잘 합성 못하는 것을 이걸 마스킹을 했죠. 이것이 있으니까 둥그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F1에서 나타난 것을 우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좋은 형질의 우성이 아니라 F1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열성은 F1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F2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열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맨델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RR, 스몰 RR 쭈구리가 어버이에 있었던 것이 F1에서는 숨어 있다가 다시 F2에서 나타나는 이 이유를 바로 이 두 개의 유전 단위가 분리되어 가더라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이 법칙인 것이죠. 두 개의 유전 단위가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상동용 수체가 있어서 이것이 대립인자니까 R이든 같은 동형접합이든지 이것이 아니라 스몰 R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두 개의 대립 유전자들은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리의 법칙이죠. 분리됐습니다.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분리돼서 이것이 3대1로 되고 이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맨델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F1에서는 안 보이던 숨어있는 스몰 R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스몰 R이 돼서 F2에서는 여기서 나타나서 이제 열성인자로서 쭈구리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생각 아닙니까? 그죠? DNA도 염색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동 염색체는 더더욱이 몰랐고요. 그래서 두 개의 유전 단위 이런 식으로 갈라놓고 나니까 이것이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맨델이 얘기한 분리의 법칙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꼭 F2에서 이 스몰 RR이 나오는 거가 분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두 알릴 대립인자들은 항상 분리가 되죠. 생식세포에서는. 그죠? 우리 감수 1분열, 2분열을 통해서 상동 1분열, 감수 1분열이죠. 상동 염색체는 반드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EN이 N으로 된다라는 것은 우리 감수 1분열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항상 분리가 되고 있죠. 맨델이 얘기한 것은 바로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 얘기한 것이 우리 요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리가 돼서 두 유전 단위가 나뉘어서 들어간다라는 것이 엄청난 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맨델은 벌써 이런 식으로 우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가 이것이 둥그리고 쭈구릴 때 우성은 둥그리다라고. 그 다음에 많은 이런 형질들에서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우성이다라고 해서 우성의 어떤 리스트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분리의 법칙이 아까 얘기한 거랑 반복이 되는데요. 생식세포로 하는 알릴 대립인자가 라지 B고 스몰 B고 그래서 꽃색을 결성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열성인 BB, 스몰 BB가 나와서 이것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아까랑 얘기한 것이 똑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형질에서가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가니까 이것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상동염색체 중에서 이런 상동염색체 중에서 하나가 large A고 하나가 small A면은 이것이 지금 감수 분열하기 전에는 여기에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있어서 S기에서 조금 복잡해지니까 X배에서 DNA가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있는 이런 것이 됐죠. 염색체 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이오시스 감수 1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는 갈라지는 것이죠. 그죠? 갈라지고 감수 2분열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거를 다 복습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이 이제는 여기서는 분체가 갈라지니까 여기서는 2N짜리가 1N으로 변했고요. 1N짜리가 염색 분체만 갈라지니까 다 1N으로 변해서요. 여기서는 A 아니면 스몰 A 두 종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거 아니면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멘델이 한 얘기가 바로 이렇고요.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이 자식한테서 수정이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멘델이 이것이 1865년도에 발표를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워낙 그 수학적인 이 통계 3대 1 뭐 우리 나중에 얘기할 9대 3대 1 뭐 이런 거를 계산식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싫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자, 그렇지만 1905년도인가 이 서턴이라는 이런 학자가 서턴이 바로 이런 상동염색체가 있어서 염색체가 있는 건 알았는데 이것이 염색체구나라는 것은 알았는데요. 이것이 이 생식세포로 나뉘어 간다라는 이런 가설을 냈습니다. 생식세포가 갈라진다라는 거죠. 생식세포가 상동염색체가 갈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라져서 이것이 감수 2분열을 통한 다음에 이것이 자식으로 실제로 넘어가는 거죠. 수정을 통해서. 그죠? 여기 수정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때 서턴이랑 그때 관련된 연구자들이 멘델이 얘기했던 유전인자, 두 유전 단위가 분리돼서 자식한테 넘어가더라라는 멘델이 얘기했던 것이 너무나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멘델의 결과들을 다시 재조명시키게 된 것이고요. 서튼이랑 그 외에 몇 사람들이 재조명시켜서 정말 멘델의 얘기가 중요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정말 멘델의 업적이 상당히 이 분야 사람들한테 이 동의를 얻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멘델이 얘기했던 유전 인자는 바로 염색체에 숨어 있다라는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것은 멘델이 얘기했고, 이것은 서튼이 얘기했고, 두 개의 성격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유전인자는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튼의 입장으로 봐서도 이 유전인자 멘델 결과가 없었으면 염색체를 보고 나서도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40년 전에 발표한 멘델의 결과를 보니까 이 염색체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고요. 멘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중요한 결과가 서튼이 없었으면 염색체도 몰랐을 테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모르는 채로, 멘델의 연구 결과를 모르는 채로 넘어갔을 텐데 서튼 때문에 이 연구 결과가 부각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염색체에서 이제 한 20-30년 지나니까 이 DNA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DNA가 아주 이제 어떤 형질을 결정해주는, 우리 그리피스, 에버리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형질을 결정해 준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로 막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멘델의 연구 결과는 상당히 현대 생명과학의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연결고리의 시작을 해주는 것이고, 바로 이 DNA까지 가는 우리 현대 생명과학에서 아주 출발점은 DNA도 몰랐던 사람이 유전인자라는 얘기를 하고,
두 개의 유전 인자가 있어서 우성은 둘 중에 하나를 마스킹을 한다라는 이런 엄청난 통찰의 결과로서 이런 아주 현대 생명과학의 중요한 우리 이 줄기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잠깐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성과 분리의 법칙, 우리가 여기서 우성 리스트를 쭉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좀 아쉬운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잘 알지만은 식물에서 많은 형질들은 우성의 법칙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따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성의 법칙 따르는 것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얘기했으면 사람이나 식물이나 같이 감수 분열을 하고 같은 유성 생식을 하기 때문에 하는 원리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멘델은 이와 같이 우성의 법칙 따르지 않는 유전 형태도 발표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멘델은 그거를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비멘델입니다. 멘델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 붕꽃 같은 경우는 빨간 꽃이랑 하얀 꽃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합을 했더니 이렇게 F1에서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F1에서는 우성의 법칙을 따르면은 뭐 우성이 한쪽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랑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얘기했다라는 혼합설처럼 중간색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레드랑 화이트랑 중간에 핑크색이 나오는 이제 이런 것을 불완전 우성이라는 말을 쓰죠. 이런 예들은 상당히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혈액형은 이 공동 우성인데요. 불완전 우성은 두 개의 형질이 섞이는 것이고 공동 우성이라는 것은 두 개의 형질이 같이 이 자식한테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혈액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혈액형이라는 것은 실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A라는 실은 여기서 조금 어렵게 쓰면 어떤 항원 이런 얘기 쓰는데 우리 이제 그런 복잡한 얘기 쓰지 않도록 하고 A라는 탄수화물 그런 구조가 있으면은 A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B라는 탄수화물 이런 구조가 있으면 이 B형이 되는데 우리가 A형이랑 B형이랑 교배 사람이 교배를 하는 건 아니고 수정을 해서 나오면은 A, B형이 나오면은 A, B형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은 A형, B형 중에서 우성이 있으면 A형이든지 아니면 B형이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A형이 가지고 이때 이것을 잠깐만 교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데서는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오고 이런 항원들이 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공동우성이죠. 섞이는 것이 아니라 A, B가 섞여서 C가 되는 것이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고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온다라는 것이 얘기를 하고요. 바로 여기서처럼 젖소가 이런 흰색 젖소랑 교배를 해서 나온 자식들은 흰색이랑 이거랑 섞여서 이것처럼 중간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우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색이 다 같이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공동 우성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독립의 법칙, 우성의 법칙, 우리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우리 이 단성 유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하나의 대립 유전자 쌍을 가지고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해주는 비교적 단순한 유전 형태인 건데요. 씨앗이 둥글인지 쭈글인지 색깔이 어떤 색이든지 키가 어떤 것이 단성입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유전들은 이제 다인자 유전 해가지고요. 다인자 유전, 여러 유전자, 여러 대립 유전자 쌍이 그것이 3개도 될 수가 있고 5개, 10개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식물로 같으면 가령 입의 크기, 이거 우성의 법칙이 아닙니다. 키가 크지 않으면 적고
키가 큰 것이 3이고 키가 작은 것이 1이고 이런 식으로 유전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입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우리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3대1 많이 생기고 조금 생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중간 형질. 그러나 이것은 세 개의 대립 유전자 쌍이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성이 많은 것이고 우성이 적은 것이고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중간 형질이 가장 많은, 그죠? 그러니까 입의 크기가 중간 사이즈가 되는 이런 것들이 종 모양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분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입의 크기, 사람으로 봐서는 키 같은 거, 뭐 정신, 많은 우리의 관심을 가진 형질들은 정말 많은 유전자들한테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 다인자 유전인데요. 이런 것들은 대충 이렇게 종 모양을 가지고 있고, 바로 키도 그렇군요. 그죠? 키가 중간 키들이 비교적 많고, 키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이 적은 우성 열성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멘델을 따르지 않는 법칙도 있더라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아쉬운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 분명히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 멘델이 발표할 것을 우리 예상을 못 합니다만은 이 따르지 않는 이런 형질이 봤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정말 유전인자, 저 유전인자라는 말, 두 유전 단위 이런 것들은 정말 엄청난 이 얘기라는 것을 하고, 우리가 멘델의 결과는 이제 혼합설로 맞췄던 이런 세상 사람들 한테서 우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유선인자라는 말을 주고요. 두 단위라는 말, 엄청난 과학의 이런 얘기들이 스며들게 한 큰 연구 결과라는 것입니다.